4단원 흑설공주인데 재밌을 것 같죠? 과연 재밌을지 선생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흑설공주는 함께 만드는 의미 중에 이 두 번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은 단순한 동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단원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백설공주라는 원작을 이걸 재구성한 거잖아요. 패러디. 보통 패러디 하죠. 그 패러디한 백설공주 패러디한 흑설공주라는 작품을 우리가 읽고 나서 이 원작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원작과 비교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재구성됐으면 이경애라는 작가가 이 흑설공주를 썼는데 이 재구성된 작품을 통해서 원작과 어떤 점을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용도 우리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지만, 즉 백설공주를 다르게 표현을 해서 틀은 그대로 두고 어떤 가치를 강조하려고 흑설공주라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는 다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또 잘 안 읽는 친구들 중에 백설공주와 신데렐라를 헷갈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백설공주는 왕비가 바느질 하다가 손에 찔려서 눈처럼 하얀 눈에 피가 떨어져서 하얀 살결에 이런 피처럼 예쁜 입술 가진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설공주, 영어로는 스노우 화이트라고 해요. 스노우 화이트. 하얀 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 왕비가 들어와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다가 백설공주가 예쁘다는 걸 알고 백설공주를 없애려고 사냥꾼을 시켜서 숲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냥꾼이 살려주고 백설공주는 일곱난장이 집에 가서 잘 살다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왕비가 다시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마침내 죽고 왕자가 백설공주의 목에서 이제 독이 묻은 사과가 튀어나오고 공주가 깨어나고 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그림 형제, 독일의 그림 형제, 그림은 여기 픽처가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그림이에요. 독일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 형제라는 형제가 이제 동화 모음을 이제 동화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설공주였다는 거예요. 유럽의 옛날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흥부놀부 이런 것처럼. 근데 백설공주도 역시 다양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 그 큰 줄거리는 다르지 않죠. 우리 그러면 교과서에 이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흑설공주 어떤 것인지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잠깐 보고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부담 없이 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실린 애니메이션. 자, 여기 보면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원작이 있고 이것을 패러디한 그림 보테로라는 화가가 만든 모나리자가 있어요. 딱 둘 보면 비슷한데 여긴 굉장히 뚱뚱한 모나리자, 이건 원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보테로의 모나리자 주는 느낌 어때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고 이거야말로 좀 풍자스러운 느낌이 나죠. 희화화된 아름다운 모나리자가 이렇게 풍성한 얼굴에 모나리자가 되었는데 뭘 말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여 감상하면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상상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작을 비틀어서 새롭게 만든 작품은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애니메이션 흑설공주까지만 보겠습니다.
흑설공주 이경혜.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왕비가 창가에 앉아 하얀 털실로 태어날 아기가 입을 망토를 짜고 있었습니다. 하얀색을 유난히 좋아한 이 왕비가 바로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백설공주였습니다. 우리 아기도 나를 닮아 눈처럼 하얀 살결을 지니겠지? 문득 고개를 들고 창을 바라보던 왕비는 창밖에 검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창문을 열고 하얀 손바닥에 검은 눈송이를 받아보았는데 흑진주처럼 영롱한 빛으로 반짝이다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이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으면. 몇 달 후 왕비는 공주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공주는 굴뚝에서 빼내온 아이처럼 온몸이 새까맸습니다. 시녀들은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질렀지만 왕비만은 그 새까만 공주를 품에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흑설공주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흑설은 검은 눈이란 뜻이었습니다. 왕비는 흑설공주에게 하얀 망토를 입히고 몹시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흑설공주가 첫 돌이 되기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어도 흑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백성들은 모두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버지인 왕마저 공주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흑설공주는 오직 어머니가 떠준 하얀 망토만을 언제나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엄마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아늑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흑설공주는 아무도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 먼지만 쌓이고 있는 궁궐의 작은 도서관이나 정원 귀퉁이의 덤불숲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설공주는 어느덧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들쥐나 새 같은 작은 짐승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이고 새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하여 흑설공주를 데리고 다니며 잘 대해주는 척한다. 그러다가 너무 지루하죠? 조금씩 진실의 거울로부터 스킵합시다. 모른다는 이렇게 해서 왕비가 거울에게 물어보고 찾아가죠. 님입니다. 책을 주고 며칠이 흐른 뒤 젊은 토끼 이제 죽어요. 책을 넘기다가 눈물이 줄줄 근데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눈물은 책장 나무꾼이 위를 지나 울다가 아래로 책을 보고 뚝뚝 울다가 떨어져 그 눈물이 공주의 하필이면 입안으로 정조준이 돼서 흘러들어갔습니다. 입에 딱 이렇게 이런 그때였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공주가 작은 한숨을 내쉬 해독제가 발라진 페이지에 눈물이 들어가서 입에 하필이면 그게 또 입으로 딱 떨어져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 궁으로 돌아오고 세상에서 검은 온 나라의 눈동자, 사람들이 행복하게 검은 살았고, 머리에 그래서 온통 보잖아요. 밤처럼 흑설공주가, 새까만 흑설공주 한 사람. 이렇게 됐다는 검은 것인데 눈동자, 검은 조금 눈동자, 애니메이션이 검은 조금 머리에 지루하지요. 온통 오늘은 이 앞부분 앞부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흑설공주 이경혜.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었다.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왕비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왕비는 하얀 털실로 태어날 아기가 입을 망토를 짜고 있었다. 왕비는 하얀색을 유난히 좋아해서 커튼도 침대보도 아기가 입을 옷도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었다. 이 왕비가
바로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칼을 지닌 그 유명한 백설공주였다. 우리 아기도 나를 닮아. 자, 여러분, 우선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